大家好. 同学们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过라는 거를 공부해봤는데요. 자, 过라는 거를 동사 뒤에 써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죠. 네, 동사 뒤에다가 과를 붙이게 되면, 过를 붙이게 되면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간다, 동사 뒤에 과를 붙여가지고 去过 하게 되면 간 적이 있다. 또 혹은 온 적이 있다면 来过 하게 되면 되죠. 부정형으로는 앞에다가 没만 붙이면 돼요. 没有来过, 没有去过. 이런 뜻이었죠. 네, 오늘 본문은요, 방학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시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해 봅니다. 두 번째, 동량사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네, 그럼 먼저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실까요? 这次暑假你要干什么?我跟父母一起去中国旅行。你还没去过中国吗?我没去过，这是第一次。你呢?上次寒假时我去了一趟。这次暑假你有什么特别的计划吗?没有什么特别的计划，抽时间去家乡看父母。你的家乡在哪儿?我的家乡是庆州，离这儿比较远。我初中时去过庆州，庆州是一个文化大城市。 네, 잘 보셨습니까? 방학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살펴보죠. 这次暑假你要干什么?这次暑假 하면은 이번 여름방학이란 뜻이죠. 이번 여름방학에 你要干什么?你要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너는 뭘 할 건데? 我跟父母一起去中国旅行. 我跟父母 나는 부모님과 함께 跟父母一起 부모님과 함께 去中国旅行. 중국에 여행하러 갈 거야. 你还没去过中国吗?你还没去过中国吗?还没 하면은 아직 무엇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라고 이미 배웠을 거예요. 자, 你还没去过中国吗? 너 아직 중국에 안 가봤니? 我没去过. 나 안 가봤어. 라고 대답하죠. 这是第一次. 你呢?这是第一次. 你呢? 이번이 첫 번째야. 너는? 上次寒假时我去了一趟. 上次寒假, 지난번 겨울방학이라는 표현이죠. 지난번 겨울방학에 我去了一趟. 나는 한번 가봤어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요, 주의할 것은 去了一趟이라는 표현인데요. 一趟 하면은 갔다 왔다라는 표현까지, 가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왔다라는 표현까지 왕복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해보면요. 지난번 겨울방학 때 나는 이미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 좋겠죠. 这次暑假你有什么特别的计划吗?这次暑假你有什么特别的计划吗? 이번 여름방학에 你有什么特别的计划? 너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没有什么特别的计划. 没有 없습니다. 무엇이요? 特别的计划. 네, 没有什么特别的计划. 뭐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어. 抽时间去家乡看父母. 抽时间 하면은 시간을 내서라는 것이죠. 시간을 내서 去家乡 고향에 가서 看父母 부모님을 뵐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你的家乡在哪儿?你的家乡 너의 고향은 在哪儿 어딘데? 我的家乡是庆州离这儿比较远. 我的家乡 나의 고향은 是庆州 경주야. 离这儿比较远. 여기서 좀 먼 곳이지. 我初中时去过庆州.
나는 초중 하면은 중학교죠. 나는 중학교 다닐 때去过 가본 적이 있어. 어디를? 칭州. 나는 중학교 때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 庆州是个文化大城市. 庆州是个文化大城市. 경주는 하나의 원화大城市. 문화의 커다란 문화 도시지라고 얘기하네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 관련된 중요한 어법 하나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시간에 동량사를 배운다 그랬죠? 동량사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실까요? 자, 동량사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동량사는 크게 나눠서 모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자, 발음이 츠라고 하는데 이 츠는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동작의 횟수, 동작의 양을 말하기 때문에 동량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츠는 꼭 동사 뒤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我吃过 나는 먹은 적이 있다. 몇 번? 여기서 한 번이죠. 一次. 그래서 나는 한 번 먹은 적이 있다.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한 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냈죠. 그래서 我吃过一次中国菜 중국 요리를. 이래서 동사 뒤에다가 한 번, 2번 하는 동량사를 쓸 때 스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동량사 볼까요? 이번엔 비엔이네요. 이 비엔은 똑같이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횟수를 나타내지만 아까 말한 츠랑은 조금 달라요. 이 츠는 일반적인 한 번, 2번이고 이 비엔은 어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씩 보거나 듣거나 했거나 이때 비엔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보시면 我听了3遍录音 자, 3번의 녹음을 들었다 이 말인데 이 녹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차례, 2차례, 3차례 여기서 3차례죠. 그래서 나는 3차례 녹음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我听了3遍录音 자, 이렇게 해서 비엔까지 알아봤죠. 마지막 동명사 탕 본문에 나온 탕인데 이 탕은 우리가 왕복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복. 그러니까 한 번 했긴 했는데 반드시 갔다가 온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복이라고 그러는데 我白跑了一趟 하게 되면 나는 뛰었다 한 번. 자, 한 번 갔다가 온 걸 말하는 거죠. 왕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파오 앞에 바이가 붙었죠. 이 바이는 흰백자인데 하얀 뜻이니까 괜히 뭐 헛탕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오 앞에 바이를 붙이면 헛뛰었다, 헛탕쳤다. 이래서 나는 오늘 한바탕 왔다 갔다 헛탕을 쳤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我白跑了一趟 하게 되면 한 번 왔다 갔다 헛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츠, 비엔, 탕 이 3가지가 뭐로 우리 중국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동량사입니다. 자, 동량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这次暑假你要干什么？我跟父母一起去中国旅行。你还没去过中国吗？我没去过，这是第一次。你呢？上次寒假时我去了一趟。这次暑假你有什么特别的计划吗？没有什么特别的计划，抽时间去家乡看父母。你的家乡在哪儿？我的家乡是庆州，离这儿比较远。我初中时去过庆州，庆州是一个文化大城市。 네, 이번에는 테마어법입니다. 네, 오늘 테마어법 시간에는요, 시태조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시태조사라는 거는요, 시제를 나타내는 그런 좀 더 명확한 그런 조사를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죠. 러, 구어, 저 이런 것들이 바로 시태조사입니다. 그래서 러는요, 어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요. 구어는 동작의 경험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저는요,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가지 시태조사를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먼저 완료입니다. 러가 들어간 문장 있겠죠? 昨天我看了中文书. 昨天我看了中文书. 어제 나는 중국어로 된 책을 봤습니다. 라고 이미 완료했다. 어저께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은 이미 완료가 됐겠죠. 그래서 어저께 나는 중국어로 된 책을 한 권 봤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요, 부정문으로 바꾸면 메이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메이나 메이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昨天我没看中文书. 昨天我没看中文书 하게 되면은 어제 저는 중국어로 된 책을 没看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 보실까요? 我已经吃饭了我已经吃饭了 나는 이미 밥을 먹었습니다 라고 여기서 러는요 바로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죠. 밥을 다 먹었다라는 완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我还没吃饭我还没吃饭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还没 여러 번 나왔었죠. 还没 하게 되면은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还没吃饭 하게 되면 나는 아직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경험태인 구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어는요,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적이 있죠.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자, 문장을 보실까요? 以前我去过中国以前我去过中国以前 하면 예전에 라는 뜻이 되죠. 예전에 나는 去过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중국. 중국에를. 그래서 예전에 나는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한번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以前我没去过中国以前我没去过中国 네, 이전에 我没去过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시태조사 중에서 러, 완료를 나타내는 러와 그리고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과거에 관련된 태를 배웠죠. 지금부터는 진행 혹은 지속에 관한 그런 태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지속태를 배울까요? 지속태는 동사 뒤에 어떤 말을 붙여가지고 그 동작이 계속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태예요. 예문을 보시면 我爸爸看着电视가 되어 있죠. 자, 칸이란 동사 뒤에 뭐가 붙었나요? 네, 조사, 지속을 나타내주는 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看着 보고 있다. 아버님이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지속된 상태죠. 我爸爸看着电视 우리 아버님이 TV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정문은 그 동사 앞에다가 没有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我爸爸没有看 그 다음에 电视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 지속태는 저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我爸爸没有看电视 혹은 我爸爸没有看着电视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은 진행태를 볼까요? 진행은 테마에는 안 나왔지만 지속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진행태는 동사 뒤에 저를 붙이는 그 지속태와 달리 이거는 동사 앞에다가 싸이를 붙여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아까 지속태는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거는 그에 반해서 동작이 막 움직이면서 진행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 동사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他正在接电话呢 이렇게 되어 있죠. 그녀는 正在 자, 이게 부사거든요. 진행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부사가 동사 앞에 나왔죠. 지혜는 전화 받다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他正在接电话 전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기조사 너가 붙었죠. 이 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진행을 도와주는 어기조사입니다. 그래서 他正在接电话呢 너를 약간 강하게 읽어줍니다. 他正在接电话呢 이렇게 읽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정은 마찬가지로 没有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他没有接电话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야.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았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태를 배웠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我们在打篮球 자, 농구를 하다인데 농구하는 동사 치는 동사 앞에 짜이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들은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我们在打篮球 그 다음에 끝에 역시 진행을 도와주는 어기조사 너가 나왔죠. 我们在打篮球呢 자, 여기에 대한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다가 매일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我们没有打篮球 우리는 농구하고 있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마 지속태를 포함한 완료태, 경험태를 배웠거든요. 자, 모두 시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틈나는 대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법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영어를 배울 때에는 현재 완료나 과거 진행 같은 여러 가지 시제들이 있는 것을 배웠는데요. 영어에서는 동사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제가 그렇게 변하게 되지만 동사의 변화가 없는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동사 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방금 학생이 질문한 대로 중국어는 동사에 격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동사의 과거를 나타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방금 배웠던 시태조사, 동사 뒤에다가 러를 붙이게 되면 과거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我已经吃饭了. 자, 맨 끝에 러가 붙었죠. 동사 뒤에 러를 붙여가지고 나는 이미 밥을 먹었어 라는 그런 과거 표현이 됐군요. 즉 동사 뒤에다가 어떤 말 뒤에다가 러라는 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막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동사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간적인 명사를 사용해서 먼저 시간적인 명사를 딱 이렇게 넣어주면 만약에 내일 혹은 뭐 모레, 내년 이런 말을 집어넣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말을 먼저 붙인 다음에 표현해 주면 그게 바로 시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즉 여기 예문대로 明年我去中国 하게 되면 자 명년, 내년이죠. 내년에 나는 중국에 간다. 이렇게 되면 문장에다가 아무런 표시하지 않더라도 내년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미래가 되는 거죠. 즉 중국인들은 시간 명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시제를 표현합니다. 다른 예문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시간 부사를 사용했군요. 주로 부사는 동사 앞에 나오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他正在吃面包. 자, 吃란 동사 앞에 이렇게 시간 부사를 사용했군요. 正在란 말, 마침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正在는 동사 앞에 놓여가지고 마침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을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부사를 사용해서 진행 혹은 뭐 과거라든가 혹은 미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他正在吃面包. 面包, 그는 마침 지금 한창 빵을 먹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서 진행의 뜻을 나타냈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중국어에서의 시제 표현은 첫 번째 동사 뒤에다가 시태조사를 붙이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는 시간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 가지가 있군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수능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실까요? 1번, 다음 대화의 괄호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고르시오. 자, 지문을 보시죠. 你认识他吗? 认识, 여기서 认识가 나왔네요. 네, 참 오랜만에 나온 동사죠. 认识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알다라는 다른 동사, 知道와는 다르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을 거예요. 知道는 일반적인 사실을 아는 거고요. 认识 하면은 사람을 알다, 글자를 알다, 길을 알다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你认识他吗? 너 그 남자 알아?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我认识他. 나 그 사람 알아. 以前见他一次.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以前 이전에 见他一次. 그 사람을 한 번 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자연스럽겠죠. 你也认识他吗? 너도 그 사람 아니? 李先生刚才给我介绍过. 李先生, 이 선생님께서 刚才, 방금, 给我, 나에게 介绍过, 소개시켜 주셨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안에 어떤 말이 적합할까요? 네. 나는 그 남자 알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过, 5번의 过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번을 풀기 전에 지문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보실까요? 네, 먼저 자, 예문이 좀 길군요. 자, 我们的课结束了. 자, 첫 번째 문장 我们的课结束了 되어 있죠. 우리들의 수업이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结束는 끝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수업이 끝났다라는 표현이죠. 是啊, 그렇군요. 네. 这个学期我们觉得很辛苦라고 되어 있죠. 이번 학기 우리들 참 아주 고생스럽게 느꼈어. 아주 힘들었어. 이런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주 찬성을 하면서 可不是嘛 야, 누가 아니래냐? 그러게 말이다. 글쎄 말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快要放寒假了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수구가 하나 나왔죠. 저번에 배웠던 건데 快 하고 要 하고 끝에 了 하고 합하면 快要放寒假了 미래 임박되죠.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려고 해. 그래서 곧 이제 겨울방학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你有什么计划吗?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너 어떤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이죠. 你有什么计划吗?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어? 이런 말이죠. 我要去釜山探亲 이라고 되어 있죠. 我要去 나 가려고 해. 어디요? 釜山 부산이죠. 나는 부산에 가서探亲 자, 부모님, 저 친지들을 한번 뵈려고 해. 아마 서울로 유학을 온 모양이죠. 我要去釜山探亲 나는 부산에 가서 좀 부모님을 뵈려고 해. 자, 你呢? 라고 되어 있죠. 당신은, 너는 이런 말이죠. 자, 상대방이 先休息再想做什么事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休息 좀 휴식한 다음에 좀 쉰 다음에 再想 다시 생각하겠어. 做什么事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볼까요? 자, 위의 대화가 발생한 계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아까 네 번째 문장에 보시면 快要放寒假了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려고 해 하는 미래 임박태가 나왔죠.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려고 해. 그러니까 이 말과 가장 적합한 이런 계절은 문제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이 되겠군요. 그래서 답이 4번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 3번을 보실까요? 자, 밑줄친 기억과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본문의 기억을 돌아가 볼까요? 자, 본문의 기억을 돌아가 볼까요? 네. 기억을 보시면 可不是嘛 이렇게 됐죠. 그 위에 문장 먼저 볼까요? 是啊, 맞아. 그래요. 这个学期我们觉得很辛苦. 그래서 네. 이번 학기 우리가 참 힘들게 느꼈어. 이번 학기 참 우리가 어렵게 공부했어. 아주 힘들어 죽겠어.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可不是嘛 글쎄 말이야. 그러게 말이다. 누가 아니래냐라는 표현이었죠. 자, 可不是嘛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음 어떤 말과 문제를 보시고 어떤 말과 가장 적합할까요? 그러게 말이야. 자, 1번 볼까요? 나리. 자,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겸양어로 뭘요 괜찮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지요. 네, 2번 메이관시는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할 때 미안함을 표시할 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할 때 메이관시라고 잘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3번 나얼더화는 역시 1번 나리나리랑 비슷한 말이죠. 자, 상대방이 어떤 고마움을 표시할 때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얼더 별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별 말씀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그다음 5번 보실까요? 我不同意 우리말 음과 똑같군요. 我不同意 나 동의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 네 마디는 다 우리가 누가 아니래냐 말과 상관이 없고 4번을 보시면 谁说不是 자, 누가 수어 말하다 不是 아니라고. 자, 누가 아니라고 말하더냐 하게 되면 이 말과 谁说不是하고 可不是는 뜻이 똑같게 되죠. 그래서 답이 4번에 谁说不是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수능평가 1, 2, 3번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동양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츠 하면은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고요. 비엔도 마찬가지죠.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고 탕 하면은 왕복을 한 횟수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我吃过一次中国菜我吃过一次中国菜 나는 吃过 먹은 적이 있어요. 一次中国菜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요? 中国菜 중국 요리를 한 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아래 문장을 보면 我听了3遍录音我听了3遍录音 했습니다. 나는 听了 들었습니다. 3遍 3번 무엇을? 녹음 테이프를 3번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 탕 我白跑了一趟
我白跑了一趟 하게 되면 저는 한번 왕복한 거를 헛걸음했습니다. 아유, 저는 헛걸음했네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시태조사, 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완료태가 나왔습니다. 자, 동사 뒤에 러를 붙여가지고 완료를 나타내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昨天我看了中文书. 나 어제 중국어 책을 봤습니다. 동사 칸 다음에 러가 붙었죠. 그래서 昨天我看了. 나 어제 봤다. 中文书가 되죠. 중국어 책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昨天我没看中文书. 나 어제는 중국어 책을 보지 않았다. 반대말이죠. 반대말은 동사 앞에 메이만 붙이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러를 빼야 되는 거죠. 왜? 러가 있으면 중복이 되죠. 메이하고 러가 똑같이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러를 빼도 됩니다. 그래서 빼야 됩니다. 昨天我没看中文书. 다음 보실까요? 네, 이번엔 경험태가 나왔죠. 역시 이 경험태도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게 되죠. 以前我去过中国. 이전에 나 중국에 간 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반대말로 以前我没去过中国. 나는 이전에 중국에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다음 보실까요? 네, 지속태가 나왔군요. 지속은 말 그대로 어떤 상태가 계속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我爸爸看着电视. 우리 아버님께서 看着电视, TV를 보고 있는 중이다. 계속 보고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죠. 그래서 동사 뒤에 저를 붙여가지고 동작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我爸爸看着电视. 아버님이 TV를 보고 계신다. 자, 반대말은 我爸爸没看着电视 하면 되겠죠. 역시 동사 앞에 매일을 붙이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진행태이군요. 진행태는 동사 뒤에 붙지 않고 반대로 앞에 붙어요. 그래서 못 막는 중이다. 동작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他正在接电话呢 하게 되면 그녀는 한창 마침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끝에, 맨 끝에 어기조사 너가 나왔죠. 이것도 진행을 도와주는 어기조사입니다. 반대말은 他没有接电话. 그녀는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태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기에서 중국어는 그 동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시태조사를 사용합니다. 了,这,过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시간 명사, 오늘, 내일, 뭐 내년 이런 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시간 부사, 이미, 지금, 막 이런 여러 가지 시간 부사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의 요점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금주의 표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배웠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 대신에 띠를 물어보는 표현. 중국 사람도 띠를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무엇에 속하지? 해서 你属什么 하게 되면 我属什么 나는 뭐에 속한다. 올해가 용의 띠니까 我属龙 我属龙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소띠면 我属牛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여러분도 틈나는 대로 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0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